성공 투자의 첫 코너입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 하시는 분이죠.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님 직접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휴 바로 전날 보고 또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틀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뭐 방금 이경은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연휴 동안에 굉장히 큰일이 많이 생겼죠. 예. 특히 중국의 부동산 2위 업체죠. 한거. 헝다그룹의 디폴트, 물론 디폴트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려감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급락했는데 우리 시장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FOMC도 있었고요. 연휴 기간 중에 큰 이벤트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일단 FOMC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갔기 때문에 뭐 또 11월 달에 또 한 번 더 연장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금액 얘기 안 했지만 시기는 뭐 내년 중순, 뭐 8월 정도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헝다그룹 사태가 연휴에 딱 터지고 나서 온 신문에 막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 맞아요. 네. 전 또 오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헝다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헝다 사태가 뭔지는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고 다른 프로 보시면 되니까 여기 이제 시간 제한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헝다 그룹 사태는 단기 역량에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는 미국하고 다르게 중앙 집중식, 그러니까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사회주의 국가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죠. 단 제가 그럼 어떤 식으로 헝다그룹 사태가 진전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설명드리면 일단은 대주주는 일단 모럴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웃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긴축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리하게 부채에 있어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투자했던 주주들 있죠. 그러니까 소위서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도 제가 볼 때는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정책과 반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프랑스의 뭐 아문디라든지 스위스의 UBS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록록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더 크게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에서 아마 지분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공적 자금처럼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이제 투자자라고 해서 자기의 우호적인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제 강제로 구조조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헝다그룹만 죽이면 되는데 이 대주주라든지 뭐 투자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에 지금 선분양만 150만 명이죠. 그 다음에 8,400개의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까지 죽여버리면 좀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네. 구조조정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는 약간 불확실성의 요소지 이런 것들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리만 블러스 사태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냥 요거는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 아까 말씀드렸죠. 테이퍼링 시장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도표가 지난 발표가 됐는데 2023년 금리 인상보다는 2022년 금리 인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언제 테이퍼링 종료하겠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내년 중반, 6월 될 수도 있고 8월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11월 달에 한다 그랬으니까 11월까지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미국의 부채 협상 한도예요. 이게 지금 우리 연휴 동안에 미국의 하원 법안 통과했거든요. 상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반대가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만약에 통과 안 하면 저는 헝다 그룹 사태보다 더 심하게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변동성 장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추석 연휴에 주식 비중 한 70% 했잖아요. 10%만 더 줄일게요. 그래요? 네. 네. 왜 자꾸 줄입니까, 대표님? 불안하게. 그런데 제가 60%만 해놓을게요. 나중에 이유를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옐런 의장이 연휴에도 세게 나오더라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 근데 정말 미국 상원 통과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안 가도록. 근데 10월이 고비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이벤트들을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행히 그래도 오늘 중국 시장은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상존해 있거든요. 앞서서도 주식 비중을 조금은 줄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전략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네. 그 헝다그룹은 아까 문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어쨌든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오늘 9월 10일에서 20일 동안에 수출 증가율이 361억 달러에서 전년 대비 22.9% 증가됐거든요. 그리고 조업일수 기준으로 하면 전년 대비해서 31.3% 증가됐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런 뉴스 딱 나올 때 되게 불안해요.
전 4분기에 수출 증가세 꺾일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이 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잘 나오면 수출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건 제가 볼 때 수출 증가세는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죠. 그러면 네. 제가 볼 때 한 12월까지는 좀 힘들다 보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 매매 전략은 변동성 장세를 좀 대비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대충 이게 사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이제는 좀 관망 후에 저점을 해야 된다. 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올까 말까 약간 굉장히 고민을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대표님은 미국 시장 나스닥 기준에서 얼마까지 조정을 봅니까? 맥스. 근데 저는 나스닥 기준이 13,900에서 14,00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오. 14,000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네. 14,896이니까 그렇죠. 19,000이니까 예. 한 900포인트니까 6포인트 더 떨어져야 돼요. 어. 제 말대로 안 네.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요 부분들은 제가 조금 열어놓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한목에 떨어져서 만약 이 가격대에 온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네. 조금씩.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증시 디커플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한 며칠 상간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약간 충격이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주식 비중을 한 60으로 줄여놨는데 제가 계속 체크하고요. 다음 주에 이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없겠다 싶으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그냥 13,900에서 14,000까지 제가 생각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저는 중소형 차별화 정세, 종목 차별화 정세가 계속 될 것 같다. 그리고 주식 비중을 죄송한데 한 70에서 한 60%, 10%만 좀 줄여놓고 관망을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연휴 바로 나와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좀 중립 이하의 그런 시장 전망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네요. 예. 뭐 대표님께서 워낙 바쁘시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 추석 전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추석 이후에 우리 성공투자 시청자들에게 종목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셔서 또 오늘 또 현금 비중을 10% 늘리고 주식을 네. 좀 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그럼 이제 자세한 종목 전략 한번 제시해 주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끊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게요. 일단 이런 변동성 장세는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하면 안 됩니다. 중기 매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분산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럴 때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저는 제 말이 맞으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분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되는 종목들만 계속 가야 된다 예. 보거든요.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요즘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흥다그룹 사태 나오니까 신문에 방어주하고 성장주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성장주 대신에 방어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달러가 간밤에 강세로 가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좀 꺾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가치주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일정 부분 맞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장주도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성장하는 초입에 있는 성장주가 있고 한참 성장이 이렇게 성숙했던 성장주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성장을 해서 좀 과했던 그리고 이제 수소 경제라든지 탄소 배출권 이제 시작하는 성장주가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중립 포지션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성장주가 다 안 좋다. 무조건 방어주로 가야 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못한 방법인 것 같아요. 좋아요. 가치주 좋은데 성장주도 초입에 있는 성장주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수익률 비교표를 보면 제가 8월 달부터 여기 나와서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컨택주가 떠오르고 언택이 지표가 꺾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네이버, 카카오 안 꺾였을 때였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8월 10가 기준에 네이버가 마이너스 9%고요. 카카오가 21% 떨어졌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은 14%에 모두투어 17%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은요. 후성 같은 경우 33% 갖고 휴캠스는 14%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왜 이 표를 보여주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분산 투자하면 안 된다. 되는 종목만 몰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언택주 떨어지는데 컨택주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장보다 더 중요한 건 되는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항공주 올라가고 여행주 올라갔으면 다른 그러니까 언택 관련주도 컨택 관련주도 올라갔나 보면 다른 컨택 관련주도 저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예, 그렇죠. 그런데 항공 여행주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좀 적게 올라갔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업종 내에서도 종목의 수익률 차별화도 굉장히 심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종목이나 업종을 고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연말까지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도 환경 관련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멘트 업종도 탄소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쌍용 세니 같은 경우.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마찬가지로 폐건전지 같은 거. 그러니까 환경 테마는 성장 쪽인 성장주인데 초입 구간이잖아요. 네. 수소경제도 초입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성장주가 초입 구간에 있는 성장주는 금리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성장주가 꺾인다 하더라도 초입 구간에 있는 성장주는 여기에 예외다. 그래서 성장주를 하더라도 꼭 초입 구간, 성장의 초입 구간에 있는 성장주를 해야.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 환경 관련, 그 다음에 수소 경제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를 비중을 줄이지만 되는 업종만 공략을 하세요. 안 되는 업종은 지수가 올라가도 힘들단 말이에요, 연말까지는. 그러면 연말 4분기에 수출 둔화세가 꺾이면 언제부터 수출이 다시 올라오겠습니까? 전 내년 상반기 정도. 그러면 주식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12월 정도 돼야지만 지금의 이런 어떤 수출주 부진은 회복될 것 같다. 그러면 적어도 12월까지는 이쪽을 밀고 가는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 있었던 글로벌 이벤트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져가야 될 전략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